바뀐 세대 생존법 여러분도 많이 읽고 싶으시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댓글로 9분을 뽑아서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댓글에다가 나는 무슨 세대고 내 세대에서 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만의 생존법은 요거다. 네, 이런 꿀팁 고맙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중에서 9분 뽑아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조직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줄 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요구받을 때가 많다. 개인의 다양성이 너무 드러나면 조직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생각, 행동, 반응 이런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은 관리가 쉽고 문제를 발생할 확률이 적다. 하지만은 이제 창의력이나 이런 새로운 개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요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작가가 쓴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굉장히 구분을 네. 아예 말. 네. 근데 뭐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첫 직장이 공조직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약간 그 안에서의 약간 피는 직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첫 직장을 이렇게 가니까 설레서 부모님이 우리 딸 첫 직장 입사 축하해 해서 이제 가방을 회사원 가방을 이제 노트북 들어갈 만한 걸 사주셨는데 쟤 왜 좋은 거 이렇게 메고 오냐 좀 된장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축하한다고 받아서 그냥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놀래서 에코백 같은 걸 또 들고 왔더니 되게 추리하다. 별로네. 되게 좀 스타일 별로고 되게 기대했는데 좀 별로네. 약간 또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결국에는 뭐 업무 성과로만 평가돼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 굉장히 감정적인 그 힘을 빼는 그 뭐랄까 통과 의례 같은 거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면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선배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디밭에서 너무 뛰어난 것보다 차라리 못난 게 묻어가지 뭔가 절대 튀지 않게끔 행동을 해라. 그게 조직 생활이다 라는 얘기를 생각이 나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오라면서 기획서 갖고 오라면서 왜 행동은 또 그렇게 강요를 하지 하면서 되게 혼자 아이러니한 상황에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작가님도 이제 조직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 느낀 적이 네, 있으시죠? 느낀 적 있죠. 네. 네, 저도 많이 느꼈죠, 많이 느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직장을 처음 2005년에 입사했을 때 저희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낭중지추. 그러니까 송곳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송곳이 아주 이쁜 송곳이 나중에는 결국은 드러날지만은 그때까지는 감추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기업이나 저같이 이제 지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받아들이기에는 캐파가 사실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라는 거에 어느 정도 나는 맞춰야 돼요. 왜냐면 나는 조직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서서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발을 하고 그런 약간 액티브한 지금 부서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이런 게 요구가 돼요. 요구가 되는데 이제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밸런스를 찾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녹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20, 30대 많이 겪었고,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저랑 서서희 작가가 다녔던 직장은 98%가 다 남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7, 8년 동안 작업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굉장히 획일화되고 되게 스트릭한 조직 생활이었는데 거기도 적응을 해야죠. 저는 조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오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사회생활 잘 팁이요? 아유, 저도 뭐 사회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말자, 기대를. 네, 기대를 말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책에도 썼지만은 나는 되게 내 판단이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갑질이라고 표현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셨겠다. 근데 저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내린 결론은
이거 내가 화나는 거는 나 손해 아닌가? 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화나고 내가 막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참을 수가 없고 내가 딴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분노가 된 거는 이거는 내 잘못 아닌가? 내 잘못? 내 피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 들어가면 마음이 다 썩었어요, 진짜로. 굶었어. 제 이야기 안 굶으셨어.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는 그러니까 조금 나를 내려놓고 기대를 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는 완벽하게 보여져야 돼. 아, 내가 갑질녀로 한번 뭐 명명되면 어때요? 내가 아니면 그만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갑질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의 자유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 원래 이렇게 좀 쿨하신 스타일이셨어요? 네, 저는 혹시? 쿨한 스타일이에요. 원래부터? 네네네. 나이에서도 네.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네, 뭐 네. 자존감에 있어서도 네, 네. 나를 좀 덜어내고 기대도 덜어내고 네.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전시되는지 너무 거기에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 저희는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 직업군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더 그럴 수 뭔가 있습니다. 좀 네.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남들 눈치 보고. 네. 근데 거기에 좀 저도 저도 제 자신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지. 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두 분은 굉장히 자기 암시가 필요한 직업일 것 같아요. 자기 암시. 자기 암시? 자기 암시.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순간. 이런 자기 암시를 계속 하시면서 자기 중심을 오롯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앞으로의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직이나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네. 많은 지금 한 20대 후반, 30대 분들이 나 다른 회사에도 가보고 싶다 생각할 것 충분히 같아요. 이해합니다. 이직의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거를 왜 할 수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너무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하찮아. 이걸 자꾸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직장을 가고 싶어. 그 업무를 하고 싶어. 그 업무를 왜 하고 싶은지부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찾지 마시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지 타이밍도 찾고 그 다음에 의지도 찾고 자기의 능력을 또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팬시해 보이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기자도 하고 싶었고 변호사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시험 봐서 다 떨어졌지만 이직을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능력이 되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를 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지금 안온한 직장을 그만두고 그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나? 의지, 능력과 의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이밍.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직은 뭐 한 50 전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 30대는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 타이밍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퇴직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20대 중후반의 여자들이 직장 생활 시작해서 30대까지는 그냥 좀 쌓아가는 좀 배우면서 조금 가르쳐 주면서 그런 시기고 40대 때는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이 40대 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50 이후에는 뭐 사업을 하게 다른 거 하시고. 되겠지? 약간 이런 플랜을 또 짜면서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작가로 미리 이렇게 투자를 마련하신 건 아닌가? 저는 진짜 이걸 하고 계속 네. 글을 쓰고 싶고요. 마윈이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더니 마윈이 40대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알리바바 마윈이.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것 좀 부족하고 저것 좀 부족하고 부족한 걸 채우는 건 좋은데 잘하는 걸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40대는. 저는 이 책을 딱 받아 들고서 아직도 직장에 다니시는데 작가가 되셨다. 이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직장도 다니고 작가가 될 수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거 되게 핑계인 것 같아요. 시간은 누구나에게나 24시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쓸 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너무 또 일도 많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쪼개고 쓴 거예요. 근데 책을 쓰려면 중요한 게 다독이거든요. 책을 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면은 회사에도 되게 일찍 가서 한 6시 정도 가가지고 책을 한
1시간 정도 보고 다른 책들을 보고 그다음에 좀 정리를 좀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퇴근을 할 때가 한 8시 정도 돼요. 8시, 9시에 될 때 그때 이제 쭉 이렇게 강을 걸어가면서 제가 정리를 해요. 오늘 있었던 거랑 오늘 무슨 글을 쓸까 정리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쓰고 뭐 2-3시에 자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 난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 못해. 이거는 다 헛소리인 것 같고 핑계다. 쪼개면 될 것 같아요. 쪼개면. 도전하세요라는 키워드를 또 뒤에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일상 속에서의 도전, 막 일탈이 맞습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내가 내 루틴을 깨지 않으면서도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취미들을 또 만들 수 있는지 그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책을 쓰려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40대에 뭐 집에 가면은 아무리 집이 뭐 크다 하더라도 30-40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뭐 오롯이 내 방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 가면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할 수 있는 게 나만의 공간을 갖자는 게 이제 걷기예요. 걷기. 뭐 주위에 있는 무슨 상점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강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공원을 걷는다거나 그러면 걸으면서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제 생각을 정리를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난 쟤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저는 걷기를 통해 정리를 해요. 네. 하윤 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요즘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강아지랑 노는 게 강아지. 가장 큰 행복이고 힐링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씩 소소한 걸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작가님은 좋아하시는 일을 찾았고 그 좋아하시는 일을 심지어 잘하시고 책까지 내셨잖아요. 예. 20, 30대 그리고 10대도 그렇고 보기에 너무 와 대단하다. 나는 언제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20, 30대 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도 20, 30대 너무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허투루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허튼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요? 네, 모든 일이 허튼 경험. 그러니까 뭐 그 경험 나름대로의 양면성이 있어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대신 내가 겪고 깨닫는 것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되게 소중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아 흘러라, 나는 부어라 마셔라 이런 것도 경험이에요. 허튼 경험이 아닌 거죠. 그 지방에서 회사 다닐 때는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건강도 많이 망가졌고. 근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또 지금 정신 차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허튼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 안다. 되게 일맥상통 아니에요? 중요하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 30대 친구들한테 만약에 제가 어줍지 않게 조언을 하자면 안목을 키워라 하고 싶어요. 안목. 안목은 2가지가 있는데 관계에 대한 안목과 그다음에 돈에 대한 안목.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돈을 좀 일찍 벌었거든요. 네, 일찍 벌고 일찍 혼자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관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걸 얼마나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재테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30대 중반 정도의 집을 샀는데 왜 내가 이 28살에 사지 않았던가 이런 것도 후회하게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어떤 책에서 보면 아비투스라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슈퍼리치가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꼽는 게 뭐냐면은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돈이 있으면 독립되는 거예요. 특히 공간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집을 산 거 갖고 뭐 무리를 해서 연끌을 해가지고 연끌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갚아나가면서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일을 하고 돈을 버는가. 그래서 20대에 만약에 돈을 버시게 되면 빨리 재테크를 하시고 허투루 쓰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2번째는 아까 안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계에 대한 안목.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0대, 40대 되면 관리자가 되고 나중에 리더가 되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크신 분들은 나이 50 넘어가지고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사람한테 너무 관계에 치이고 슬퍼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시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보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찰을 많이 하고 경청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간접경험으로는 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책, 여러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심리를 갖고 있는지 그걸 되게 들여다보는 게 간접경험으로서는 책, 직접경험으로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경청을 하고 관찰을 하는 거. 관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말을 덜하고 지금 MC분을 계속 눈을 보는 거죠.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 말이 헛소리로 들릴까? 아닐까? 그걸 네. 보는 거죠. 네. 그 눈이 저는 40대 때는 어느 정도 장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관계에 있어서도 큰 기대가 없고 내 중심을 오롯이 가질 수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저희가 말단 사원일 수는 없잖아요. 네. 기업에서도 제 나이쯤이면 차장이고 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뭐 몇십 명이 될 텐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능력을 끌어내고 어떻게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눈은 쉽게 얻을 수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30대한테는 지금부터 노력을 하라라고. 안목을 키우는 안목을 노력을 키우고. 하라. 관계,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40대가 되면은 또 50대에는 그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뭐 얼마 모으기, 어디 가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나를 또 원망하지 않고 또 스스로 사랑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준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나를 알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타인의 준 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인지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좋은 데를 가서 식사를 해요. 내가 진짜 저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전시해 놓은 저 상황이 그냥 좋은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고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지 시간이 되는지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버킷리스트를 써놓고 그렇죠. 그걸 올해 안에 해야지 아니면 3년 안에 5년 안에 해야지 했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책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그쵸. 없다는 걸 알면서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자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버킷리스트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게 좋아 보여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거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책을 다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쓸 능력이 되는 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주면은 자비 출판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거를 정말로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주고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버킷리스트만 쓰지만 말고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판별을 잘 해야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객관적이시다. 네. 저희 그리고 드디어 돈 얘기가 돈 얘기요? 30대 중반에 집을 구매를 하셨다고 네네네네. 굉장히 부러운데요. 네네네. 책에도 쓰셨잖아요. 네. 요즘 세상에서는 직장만 다녀서는 특히 저 같은 세대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이제는 재테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20, 30대가 할 수 있는 재테크, 가장 좋은 재테크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하고 팔고 해가지고 좀 소정의 이익을 받긴 했는데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 같아요. 공부. 그러니까 주식을 뭐 누구 얘기 추천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주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돌아가는 거나 아니면 뭐 에너지가 어떻게 뭐 돌아가고 무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다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신문을 보지 않고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는 거는 저는 패착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외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에너지는 어떻게 흐름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저는 매일매일 10분, 20분이라도 경제 세션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신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은 씨도 그런 종목 많이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방송 제가 끝나면 경제방송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님, 파트너님들, 아. 전문가님들이 그쵸. 이제 종목들을 많이 그분들이 많은 종목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공부 없이 나의 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로 네. 한다면 결국에 네. 끝은 네. 하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사주를 정확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조선업이 어렵고 안 어렵고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어디가 수주를 많이 했대. 수주를 많이 한다고 그 회사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선업이라는 게 헤비테일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핸드폰처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0만 원을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3천억짜리 배면 그거를 맨 처음에 3천억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헤비테일 사업이 맨 마지막에 다 배가 다 나가고 나서 돈을 다 받기 때문에 그 2, 3년 동안에 3, 4년 동안에 공정에 있어서 어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협력사가 뱅크럽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산업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가장 지금 20, 30대가 할 수 있는 재테크는 내가 공부를 하기. 공부해가지고 주식을 하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네. 지금도 사실 관심이 많아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쪽에서 무슨 아파트가 30년 연한이 됐고 그다음에 왜 재건축이 지금 안 되는가 그런 거는 다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많이 올랐더라 안 해도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디에 살고 싶은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거기를 되게 많이 돌아다녀 봐요. 그리고 상가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커피가 얼마냐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저기에서 바리스타를 하게 되면은 몫을 얼마 정도 줘야 되지 뭐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뭐 전세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거지 공부가 없이는 저는 사실 돈을 쓰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20, 30대 그리고 40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값.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이가 45살이면 45평의 마음을 덜어내고 70살이면 70평의 마음을 덜어내고 20살이면 20살이면 20평의 마음을 덜어내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저는 어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하루하루 뚜벅뚜벅 묵묵히 진득하게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낀 세대 생존법 여러분도 많이 읽고 싶으시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댓글로 9분을 뽑아서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네. 댓글에다가 나는 무슨 세대고 내 세대에서 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만의 생존법은 요거다. 네, 이런 꿀팁 고맙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중에서 9분 뽑아서 선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책 너무 좋으니까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